어제는 그 장내 미생물, 이런 장내 미생물과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어떤 이 뇌와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brain gut axis라 그래서 이 뇌장축이라고 번역이 가능한데요. 이런 것들이 뭐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지고 서로 상호작용을 주고받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오늘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입니다. 미생물 파트를 하면서는 계속 제가 끝맺을 때 이렇기 때문에 식이섬유를 드셔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디톡스를 드셔야 됩니다. 라고 계속 결론을 맺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식이섬유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하고 미생물 파트를 한번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두 개의 이런 플로우 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건강한 식단은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께서 실천을 하고 계신 이런 건강급 식단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아마 이 친환경 채소일 겁니다. 그리고 왜 친환경 채소를 드셔야 되는가에 대해 가지고는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제초제나 아니면 농약 이런 화학 물질들이 뭐 지구의 생태계도 오염시키지만 미생물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그러한 어떤 화학 물질들이 그대로 우리가 섭취를 했을 경우에는 장내 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런 인공적인 화학 물질에 대해 가지고는 항상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표에 있는 식물성 화학 물질은 이제 파이토케미칼이라 그래서 식물이 가지고 있는 그런 뭐 영양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두부에 있는 파이토 에스트로겐 정도가 되겠죠, 그죠? 그런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예시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 안에도 우리 몸에 들어와서 마치 에스트로겐처럼 이렇게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 이 있는데 이걸 파이토에스트로겐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 오메가3 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식물뿐만 아니라 뭐 양질의 어떤 생선이나 육고기도 들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런 건강한 식단에는 이런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식물성 화학 물질, 그 다음에 오메가3 지방산, 즉 필수 지방산과 함께 우리 몸에 들어와서 미생물들이 이런 식이섬유를 토대로 해서 짧은 사슬 지방산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런 짧은 사슬 지방산은 우리 장내에 있는 이런 장벽의 상피세포의 바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게 되고 장내에 있는 상피세포의 건강함 을 유지시키는 게 필수적이죠. 그래서 점액 분비를 촉진시키게 되고 항균 펩티드라고 하는 이런 미생물에 저항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몸의 어떤 면역 계통에 담당하는 그런 물질인데 이런 물질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면역 반응이 조절되고 그다음 장벽에 있는 상피 세포들이 서로 타이트하게 이렇게 그 연접, 그러니까 타이트 정션이라고 하는데 이 밀착 연접을 잘 유지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장누수 증후군을 예방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장벽이라고 하는 이런 그 우리 몸의 방어 기전을 아주 제대로 그 기능을 유지를 시키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의 면역계의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와 반면에 나쁜 식단의 경우에는요, 주로 보면은 높은 당분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거나 예를 들면 패스트푸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자 튀김과 그 다음 탄산음료 그리고 육고기인데 가공육으로 되어 있는 그런 형태. 예. 그리고 보면은 어떤 식이섬유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이런 높은 당분 섭취, 그다음 가공육과 식이섬유량은 적고, 그 다음에 이 유화제라 그래서요. 이게 기름과 물이 섞이기 쉽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그 화학 물질인데 가공식품에 간혹 들어있는 많이 들어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화제가 결국에는 기름과 물의 경계를 흐트러뜨려서 쉽게 말씀드리면 비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우리가 물과 기름층이 나누어져 있는 이런 형태의 비누를 떨어뜨리게 되면은 기름 어떤 알갱이가 잘게 쪼개지면이 뭘까요? 이렇게
물과 기름이 잘 섞이게 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걸 유화제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 유화제라 그러는데요. 이렇게 유화제가 함유되어 있는 음식을 섭취를 하시게 되면 이게 우리에 있는 장벽의 어떤 건강도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빨간색 이런 이제 표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뭐 고혈당과 독성 대사 물질, 유화제 자체가 어떤 장벽 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게 되고, 그다음 나쁜 지방 섭취로 인한 독성을 가진 담즙산들이 결국에는 장벽의 어떤 기능, 즉 점액 분비를 점액 분비가 아니라 점액을 오히려 분해시키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항균 펩티드가 감소하면서 우리 정상적인 면역계의 항상성을 좀 어지럽히는 그런 어떤 역할이 되고, 염증을 계속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증성 장질환이라고 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먹기만 하면 불편해지고 늘 만성적인 그런 어떤 장 트러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내원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볼 때 이렇게 자세하게 문진을 해보면 잘못 알고 계시고 잘못 하고 계신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교정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한 가지 신경을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건강한 식단을 많이 드시게 되면 이 식이섬유를 분해해서 좋은 지방산인 짧은 사슬 지방산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미생물들이 장내에 풍부해지게 됩니다. 이걸 건강한 장내 미생물군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쁜 식단을 가져가시게 되잖아요. 즉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를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면 식이섬유를 분해하는 미생물들은 상대적으로 계속 위축되고 퇴화되고, 그 다음에 점점 도태가 되겠죠. 하지만 점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니까 오히려 점액을 먹고 사는 그런 장내 미생물, 즉 점액을 분해하는 그런 장내 미생물이 자꾸자꾸 번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장내 미생물로 인해 가지고 장벽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의 어떤 그 보호 기전, 점액 자체는 우리 장벽 세포를 소화액이나 아니면 다른 미생물 또는 외부의 어떤 우리 몸에 유해한 그런 물질로부터 방어하는 하나의 어떤 그 장벽이거든요. 그런 그런 어떤 장벽의 어떤 두께가 점점 얇아지니까 자꾸 어떤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에 따라서 우리 장내에 존재하는 미생물은 이런 선택이 되게 됩니다. 선택. 네.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오늘 하루도 건강한 선택을 하시라고. 여러분들에게는 하루 적어도 3번의 선택이 다 이렇게 주어지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내가 조금 더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조금 유해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오롯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 선택권은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건강해지실 수 있는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 몸이 자꾸 안 좋아지는 방향의 선택을 할 것인가, 꼭 생각을 하셔서 그래서 식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식이섬유의 섭취에 대해 가지고는 정말 강조를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단백질 섭취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식이섬유를 뭐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그런 뭔가 제품 형태로 드시려고 생각하시기보단 반드시 건강한 음식으로 섭취를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세요. 이런 광고나 매체에 이런 어떤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음식만 제대로 가지고 가시면 그 자체가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드시는 그런 디톡스밀 아니면 친환경 채소 자체가 프리바이오틱스, 미생물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주 좋은 방식이 되니까, 그래서 식단에서 음식으로서 식이섬유 섭취를 잘 해주시고 양질의 단백질과 양질의 지방을 챙겨서 꼭 드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드시는 음식이 곧 여러분을 만들게 됩니다. 꼭 명심해 주세요. 오늘의 헬스 토픽은 여기까지입니다.